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주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안녕하다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야, 나 진짜 띨빡인가 봐. 내가 단점이 뭔지 알아요? 내가 상대방이 무언가를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라고 한마디 하면 사르르 녹아버리고, 뭔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뭔가 좀 고치는 자세를 보이면 즉시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참 오토바이 사용검사 제도가 이제 진짜 바이크인들의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가는 수많은 것들과 반대 의견에 부딪혀서 좀 아무리 소수지만 실제로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수정을 했구나, 단순히 수정안을 간략하게 읽어봤을 때는요. 그래서 제가 사용검사에 대해서 영상을 더 이상 올리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 만족을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한 가지 문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튜닝 바이크에 대해서 3년간을 유예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빡세게 실시를 하되, 이 사람들이 사용검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검사를 시작하니까 반발에 부딪히고, 이 사람들이 문제점들을 파악을 할 때 일부분의 집단들만 보고 제가 흔히 말하는 배기장치 크게 해가지고 왕왕거리고 꼴값 떨고 다니고 LED 장치를 달되 뭐 거기까지 괜찮은데 조도 위쪽으로 조정해가지고 상대방 눈뽕 맞게 하고, 지가 경찰차인 마냥 파박이 같은 거 붙이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혼동하게 하고, 실제로 바이크가 도로를 주행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 운전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튜닝을 그렇게 튜닝한 또라이들을 보고 법안을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했는데 본인들이 일반화의 오류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적인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참 튜닝에 대해서 3년 동안 유예를 했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문구만 보면 사용검사를 받으러 가면 그동안 잡아왔던 불법 배기나 불법 LED 눈부심, 파박이, 날카로운 장치, 엄청나게 큰 구조 변경이 되지 않은 배기음 같은 것들만 잡으면서 그래도 니들 나중에는 이거 다 잡을 거니까 3년 동안 너희들을 유예해 줄 테니까 3년 시간을 줄 테니까 3년 동안은 너희들이 정상화 시켜서 와라고 해서 중고 바이크 시장에 유연성을 주고 튜닝을 한 사람들한테 3년이라는 기간을 주면서 천천히 상대방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바이크의 튜닝 제도들도 서서히 풀어 나가겠구나 라고 유추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태국에 출장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태국을 갔다 오는 바람에 사용검사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제가 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저희 히피스 라이더스 요 바이크 카페에 방문하신 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야, 너 이거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라고 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과관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2025년도 3월 15일자로 실시되는 수정되기 전에 사용검사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과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지 마라, 불법으로 다니는 바이크들도 많지만 나이를 먹어서 혹은 젊어서 여가로 정말 내 바이크를 구매를 해가지고 레저로 즐기는 인원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불법을 다 저지르는가, 일반화의 오류를 접고 이 법은 악법과도 같으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다시 나와야 한다. 플러스 2025년도 3월 15일에 시행되었어야 하지만 시설물들이나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았고 구청에서조차도 아무런 제도들이 내려오지 않아서, 규칙들이 내려오지 않아서 시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시행은 하되, 바이커들이 이렇게 임박해서 한 목소리를 내니까 조금 좀 다듬어서 나오겠지, 아니면 정말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저는 3년간 튜닝 바이크를 유예한다라는 문구만 보고 그래 3년 동안 시간을 줬구나. 우리 바이커들도 우리의 안전을 위하고 우리의 주행을 위한 튜닝 장치는 3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점점 풀어져 나갈 것이고, 흔히 제가 정말 극혐하는 불법 데시벨이 높은 배기 장치나 상대방의 눈뽕을 야기하는 LED 장치나 바이크가 주행을 하면서 부딪혔을 때 상대방을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매드맥스 같은 날카로운 장치 같은 것들은 제외하고, 이제 3년 동안 다듬어져서 3년 후에는 정말 불법을 위한 불법 튜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튜닝 규제들이 잘 풀려서 사용검사 제도가 자리를 잡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토바이 사용 검사 제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눈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 산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 4월 28일자부터인가 시행됐던 사용검사 제도가 어떻게 수정되어 나왔는지 요점만 콕 집어서, 문제점만 콕 집어서, 그리고 뭔가 뒤가 구릴 만한 사람들만 콕 찍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검사 제도만 실시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 오산입니다. 정말 큰일 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일단은 신차는 3년 후에, 중고차는 2년 후에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조차도요, 예전에는 빵빵이 빵 하는 거, 배기가스 나오는 거, 그리고 배기장치의 데시벨, 그리고 LED, 파박이, 불법 부착물 정도만 확인을 해서 검사를 했다라고 친다면, 이번에 훨씬 더 강화돼서 19개 정도의 항목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도 거의 이제 통과를 하지 못할 거예요. 두 번째, 사용검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바이크를 판매를 할 때 예전에는 폐지를 시켜놓고 상대방한테 판매를 했지만, 이제는 폐지됐던 바이크를 판매해서 번호판을 달려면 사용검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의 주체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정식 검사소에서만 됩니다. 사설검사소에서는 사용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빡세졌죠. 그리고 금액도 5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야, 세금 많이 거치겠는데? 분명히 뒤에서 다룰 겁니다. 국회의원분들, 보험사분들 긴장하세요. 그리고 문구로서 우리를 속임수를 시키면서 하나의 검사 제도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튜닝 승인 제도입니다. 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고 구조 변경을 진행을 한 다음에 45일 이내에 검사소를 찾아가서 튜닝 승인 검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아니, 구조 변경할 때 한 번에 하면 안 돼? 또 돈을 내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돼? 구조 변경을 하는 기관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측정을 하고 조율을 하고 합법적으로 이 장치는 구조 변경이 가능합니다라고 내려놓고, 왜 그 구조 변경을 한 거에 대해서 45일 이내에 또 가갖고 튜닝 검사를 받아야 돼? 그러고 나서 우리를 속였던 그 문구가 딱 나타납니다. 3년 동안 튜닝 검사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겠다. 일반 사람들은요, 저조차도 들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죠. 3년 동안 얘들이 사용검사 제도를 너무 무리하게 했나봐. 정기검사 제도? 뭐 이렇게 좀 빡세게 한 거 괜찮아. 그런데 튜닝을 3년 동안 유예해준대. 튜닝 때문에 걱정했던 사람들, 물론 그 튜닝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탁상행정의 그 법률에 그 공간에 갇혀가지고 불법 튜닝 답지도 않은 불법 튜닝인데 3년 동안 유예를 해준다니까, 정말 남한테 피해주는 튜닝 장치만 안 하면 3년 동안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야, 바이커들을 위한 세상이 오겠구나. 이제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분들이, 보좌관분들이 정말 옳은 결정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속아 넘어간 것도 이 부분이고, 지금 현재 사용검사를 받으시면서 멘붕이 오는 분들도 이 문구 때문에 많이 속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검사가 생겼고요. 검사 제도도 굉장히 빡세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례로 들어보면은, 정기검사, 나는 바이크를 판매하지 않고 2년이 지난 뒤에 바이크 검사를 받으러 가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기검사 가면요, 사용검사 수준으로 빡세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배기장치와 몇몇 장치, 정말 남한테 피해주는 불법 장치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통과를 시켜줬다면, 이제는 사용검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검사의 항목들을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거의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싸제 시트로 교체를 해가도 검사가 안 되는 판국이 일어날 거고요. 사용검사를 실질적인 예로 들면은, 사용검사 제도는 튜닝을 3년 동안 예외해준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안심은 했지만, 그러한 예외 조항은 자기들이 신설한 튜닝 검사에서만 3년을 예외해주겠다라는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검사 제도도 진짜 시트만 바꿔도 통과를 못하는, 핸들 조금만 조절해도 통과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바이크 사용검사를 받으러 가면요, 제원표를 뽑습니다. 그 제원표를 자로 잽니다. 우리가 튜닝 할 수 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극혐하는 배기 튜닝이나 파박이, LED 이런 눈부심, 상대방의 운전을 방해하는 불법 튜닝 제외하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혹은 주행의 편리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모든 바이크는 내 체형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발판도 설치하게 되고요, 백스텝도 설치하게 되고요, 핸들이 내 체형에 맞지 않으면 어느 정도 조절도 하게 되고요, 높이도 좀 높이게 되고요, 조금 더 넓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인용 시트가 달려 있는데
나는 2인으로 타고 다니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1인용 시트로 교체를 했어. 이런 것조차 지금 재원에 맞지 않다라고 검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볼까요? 이륜차는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자동차의 도로는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저희가 차간 주행이나 틈새 주행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만큼 폭이 늘어나게 튜닝을 해도 자동차의 법적 폭에 넘지 않는다면 기존의 틀에 박혀서 처음에 출고할 때 당시에 그 폭을 지키지 않아도 자동차 폭만큼은 건들지 마셔야죠. 진짜 완전 어거지로 얘기하면. 그런데 원래 나왔던 그 재원보다 높이가 뭐 1cm 낮아졌다 그래서, 높아졌다 그래서, 옆으로 1cm 넓어졌다 그래서, 좁아졌다 그래서 그거를 적발하고 관리 감독을 실시를 합니까? 한번 시트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우리는 바이크를 사면 대부분 바이크 파는 판매 회사들이 뭔가 2인승을 탄다라고 그러면 판매량이 좀 늘어나니까 어거지로 인증을 받아서 2인용 시트를 끼워 놓습니다. 그럼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은 2명 태워봤더니 휘청거리고 무게감도 없고 너무 위험해. 나는 그냥 이 바이크는 혼자 탈래라고 해서 1인 시트로 교체를 합니다. 그것조차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게 행정규칙으로 검사를 받는 검사관들을 전부 다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부분의 내용을 놓칠 것이고, 그러니까 중구난방입니다. 막 여기서는 된다, 여기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될 것 같다, 여기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또 된다 안 된다.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 한 번 더 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세종시에서 이 바이크 사용검사 제도하고 바이크 전면 번호판 그리고 바이크의 교통 안전을 위한 공청회를 법안이 실시되고 나서 한 번 더 실수하고 나서 수정하고 나서도 6월 1일 날인가 세종에서 실시를 하죠. 근데 왜 저 같은 유튜버는 초청을 안 하십니까? 말 잘할 것 같아서요. 저는 앞뒤 없으니까요.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욕할 수 있고 입 바른 소리 엄청나게 잘하고 어느 정도 아니까요. 그래서 공청회에 초청하신 그 명단들이 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자동차 승인 검사, 구조 변경을 받고 승인을 받은 뒤에 45일 이내에 튜닝 검사를 받아야 되는, 요거는 3년간 유예한다라는 예외 조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당신네들이 만든 법이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엉망으로, 개떡으로. 정말 소수의 의견들은 무시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끄적거리면서 바이크 위험해 하니까 위험하대, 씨부랄, 이러면서 만든 극혐. 뭐 제가 백날 떠들어봐야 뭐 변하겠습니까? 공청회에도 초대도 안 해주는데. 짜증나 진짜. 너무 짜증난다. 나 진짜 할 말 엄청 많은데. 세종시 가까운데.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누군가는 이득을 볼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손해를 볼지를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득을 볼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이크가 가장 큰 장점이 뭐였습니까? 모터스포츠나 레저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모터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레저를 즐길 수 있다는 큰 장점, 그리고 어떠한 취미보다 안전을 지키면 큰 만족감을 주는, 자유로움을 주는, 과연 누가 이득을 볼까요? 그리고 바이크에 대한 큰 장점이 있죠. 등록제도, 항시 등록제도가 아닌 선택 등록제도. 예를 들어서 바이크는 날씨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주행할 수 있는 시즌과 주행이 거의 불가능한 시즌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커들은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그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시즌 한 6개월 정도 즐기고 정말 바이크를 못하는 날씨와 바닥인 상태의 6개월은 그냥 바이크 등록을 취소시키고 보험을 정지시키든지 취소시키고 환급을 받아가지고 6개월을 버틴 다음에 다시 시즌을 시작할 때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레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보험 금액에 대한 큰 타격이 있었을 겁니다.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사용검사제도 5만원입니다. 정기검사제도 2만 5천원인데 더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튜닝검사제도 제가 볼 때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을 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얼토당토 않게 몇백억에서 몇천억의 세금이 더 거치게 될 겁니다. 보험료요? 몇백억에서 몇천억이 더 거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법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바이크가 법적으로 주어진 선택 등록제도에서 항시 등록제도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자동차처럼 바뀌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무언의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줬죠. 정말 보험회사, 정말 국회의원 선생님들 똑똑합니다. 공무원 선생님들 똑똑합니다. 그러면서 편법을 하나 열어줬습니다. 그래, 니들 사용검사 받기 싫으면 보험도 해지하지 말고 바이크 등록도 해지하지 말고 세금 계속 내면서 보험료 계속 내면서 바이크 계속 유지하다가
명의 이전으로 넘겨. 그럼 니들 사용검사 안 받을 수 있다니까? 이러한 편법에 길을 열어놓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누가 이득을 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험회사와 결국에는 세금적으로 나라에서 굉장한 수익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또 누가 이득을 봅니까? 저는 바이크 회사들한테 앰버서더 받는 거 포기했습니다. 받지도 않을 겁니다. 주지도 않을 거지만 사람들이 중고 바이크 튜닝에 대해서 사소한 것까지 걸려가지고 정기검사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중고 바이크 거래를 할 때 사용검사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요, 3년 뒤에 시행되게 될 튜닝검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고가의 바이크는 중고로 계속 구매를 하겠지만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에 어정쩡한 가격대의 바이크들은 그런 걸로 내가 속을 끓고 전문가로서 잘 알지 못하느니 그냥 한 5, 600만원 정도 라인업에 신차를 구매하자. 그래서 그냥 신차를 타는 기분도 느끼고 튜닝도 안 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마음 편하게 타다가 팔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중고 바이크를 구매하는 게 가격적인 요건도 좋고 위험성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구매를 했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새 차를 놓고 비교했을 때는 새 차 쪽으로 기울기는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용검사제도, 정기검사제도 강화되고 바이크의 안전성과 편의에 의한 정말 합법적으로 봐도 무방하는 튜닝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융당 폭격을 내리면서 중고 바이크를 사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대다수를 다 신차로 돌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이크를 파는 신차 회사들도 판매량이 늘어나겠죠. 누가 수익을 보겠습니까? 결국에는 보험회사, 정부, 그리고 바이크 신차 회사들, 바이커 메이커들 셋이 카르텔을 만든 거 아닙니까? 짬짬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악법을 내놓으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은 디젤차가 환경에 좋고 연비에 좋다라고 주구장창 팔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믿고 엄청나게 디젤차들을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십수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이런 법안이 발생을 합니다. 5등급 디젤차들은 대한민국 서울 4대문 안에 들어오지 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계절 운행제를 시행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운행하지 마. 아니면 DPF 배기가스 절감 장치를 달아. 너희들은 환경 오염의 주범이야 라고 타도하면서 나라에서 갑자기 조기 폐차제도 만들고 DPF 만들어가지고 회사들 배불리고, 그러고 나서 소수들은 또 갖다 버렸죠. 갤로퍼 1같이 DPF 장치들이 나오지 않는 차종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차들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타려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했고요, 4대문에도 진입을 못했고요, 계절제도로 인해서 내가 타고 싶을 때 그 차도 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멀쩡한 디젤 차들 조기 폐차하게 만들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디젤 차들이 전부 다 박살나고 작살나서 못 타는 차라서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 그래가지고 다 폐차시켰습니까? 신나게 수출 나갔죠. 그러면 그 수출을 받는 나라는 환경 오염을 시키는 주범의 나라입니까? 충분히 10년, 20년 더 탈 수 있고 충분히 더 오래오래 운영하면서 충분히 더 재산권을 발휘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 또한 카르텔들이 막은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튜닝 바이크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수많은 바이커들의 재산상 피해를 찾아보면요, 수천억이 공중으로 분해가 됐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튜닝 바이크들 기피하고,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불법이 아닌 튜닝인데 법적 규제로 묶어놓고 불법 튜닝 바이크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범죄자들을 호도하고 범죄자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차를 사라고 종용하는 꼴과 똑같은 법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야 니들 신차 사, 신차 바이크 사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난리 나죠. 뒤집어지죠. 작살 나죠. 그러니까 이런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우회적으로 국민들을 쪼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 바이커들이 아나무인입니까? 우리 바이커들이 우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들이 앞장서가지고 너희들이 다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만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껏 배기 규제가 강화되고 바이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이런 것들은 다 99%는 우리가 바이크를 타는 바이커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상대방에 피해를 주는 튜닝들을 자행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업보를 받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좀 달라. 시간을 줄 수 없으면 매도 먼저 맞겠다. 다만 이만큼 굵은 쇠파이프로 후려칠 것이 아니라 우리랑 대화를 통해서 손바닥을 맞는 수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모든 법안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유예나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빠져나갈 부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불법 튜닝 바이크들 근절되고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자각을 할 겁니다. 그 검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년 동안 튜닝 바이크에 대해서 단속을 유예를 시켜주시면 3년 동안 불법으로 규정하는 튜닝 장치들은 우리가 알아서 다 띄고 고치고 원상복구하고 하겠습니다. 그 뒤에 3년 뒤에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한테 쇠파이프로 후려쳐버리세요. 아니요, 당신네들이 아니더라도 탁상 공론을 하는 공무원 당신네들이 아니더라도 법을 개같이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바이커들이 직접 신고해서 올바른 바이크 문화 만들 거거든요. 우리한테도 시간을 좀 줘야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높으신 양반들.